안녕하십니까. 정성산TV입니다. 지금 김정은이 난리가 난 이유가 무엇일까요? 지금 대북 확성기 대체 어떤 내용이었길래 북한이 아수라장이 됐을까요? 정부가 꺼낸 대북 확성기 카드에 그간 북한은 극도로 예민하게 반응해왔다. 북한 체제의 균열을 야기하는 강력한 심리전 수단이기 때문이다. 오물풍선, 위성항법 장치교란 전파, 탄도미사일 등 전방위 도발을 하고 있는 북한을 향해선 그만큼 실효적인 대응 수단이 될 수 있다는 의미다. 국군 심리전단이 운용하는 대북 확성기는 개성, 철원, 평강, 고성 등 접경지대를 겨냥한 전방 10여 곳의 고정식 이동식으로 고출력 스피커 40여 개를 동원해 북한의 김씨 일가의 실태를 고발하고 한국가요 등을 방송해왔다. 최전방의 북한 군인들은 물론 군사 분계선을 넘어 20km에서 30km까지 소리를 들을 수 있다고 한다. 기상 상황 등의 영향을 크게 받는 대북 전단보다 훨씬 유용한 대북 정보 유입 수단인 셈이다. 정부가 감내하기 힘든 조치에 곧바로 착수한다고 밝힌 가운데 당장 전방에 스피커를 다시 설치하거나 방송 지역을 구체적으로 정하는 등 준비 작업이 뒤따를 것으로 보인다. 일부 지역에서 일단 방송을 재개한 뒤 북한의 반응에 따라 단계적으로 지역을 확산하는 방안도 거론된다. 북한의 태도 변화가 있을 경우에는 확성기 재설치에서 일단 정부가 행동을 멈추고 추가 조치를 다시 결정할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대북 방송은 최근 부쩍 외부 문화 유입을 막기 위해 혈안이 된 김정은으로서는 폐부를 찔리는 격이 될 수 있다. 김정은은 반동사상문화배격법, 평양문화어보호법 등까지 만들어 한국 문화가 퍼지는 걸 막는데 급급한 행태를 보이고 있다. 선대의 통일 유운마저 저버리며 남북관계를 동족이 아닌 교전 중인 적대적 관계로 전환한 것 역시 북한 주민들 사이에서 한국적 요소의 영향력이 점차 강해지면서 체제의 위협이 될 수 있다는 경계심에 따른 것이라는 분석도 나온다. 대북 확성기가 군사적 조치보다는 낮은 단계이면서도 북한 정권에 줄 수 있는 실질적 타격은 큰 효과적 수단으로 꼽혀온 이유다. 실제 2015년 목함 7회 도발에 대응해 박근혜 정부가 확성기를 틀자 북측이 먼저 협상을 제안하고 테이블에 앉기도 했다. 대북 확성기 방송은 1963년 5월 서해 북은 휴전선 일대에서 최초로 실시됐다가 대북 경색유화 국면에 따라 철거와 재개를 반복해왔다. 최근에는 2016년 1월 북한의 4차 핵실험을 계기로 재개했다가 2018년 5월 대북 유화 분위기 조성을 위해 장비를 철거했다. 문재인 정부에서는 아예 확성기 방송 금지를 명문화했는데 같은 해 남북 정상이 합의한 사이칠 판문점 선언에는 5월 1일부터 군사분계선 일대에서 확성기 방송과 전단 살포를 비롯한 모든 적대 행위들을 중지하고 그 수단을 철폐한다는 내용이 포함됐다. 이 때문에 대북 확성기 송출을 위해서는 법적인 충돌 소지부터 해소해야 한다. 판문점 선언뿐 아니라 지난 정부에서 이를 근거로 개정한 현행 남북관계 발전법은 24조 1항에서 군사분계선 일대에서 북한에 대한 확성기 방송, 북한에 대한 시각 매개물, 전단 살포 등을 금지했다. 헌법재판소가 해당 법에 대해 일부 위헌 결정을 내리기는 했지만 이는 전단 살포에만 국한되는 것으로 확성기 방송 등에 대해서는 판단하지 않았다. 이에 따라 실정법 위반 소지를 해소하려면 정부는 판문점 선언의 효력부터 일부 정지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남북관계 발전법에서 대통령은 남북관계에 중대한 변화가 발생하거나 국가안전보장 등을 위해 필요한 경우 기간을 정해 남북합의서의 효력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정지시킬 수 있다고 규정한 게 근거가 될 수 있다는 게 정부의 해석이다. 판문점 선언 외에 9.19 남북 군사합의서에도 남과 북은 지상과 해상, 공중을 비롯한 모든 공간에서 군사적 긴장과 충돌의 근원으로 되는 상대방에 대한 일체의 적대 행위를 전면 중지한다는 내용이 들어있다. 함께 효력 정지가 필요하다는 의견도 제기된다. 다만 정부가 아껴온 대북 카드를 써버리는 데 대한 우려도 있다. 북한의 오물풍선 작전이 서해 북방한계선 등에서 더 큰 도발을 위한 명분 쌓기란 시각도 존재하기 때문이다. 실제 북한이 오물풍선 관련 소식을 북한 주민들을 겨냥한 대내 매체엔 알리지 않고 있는 것도 체제 내구성을 다지며 더 강한 도발을 준비하는 것 아니냐는 해석을 낳고 있다. 앞서 김여정이 지난달 29일 오물풍선과 관련해 우리 인민의 표현의 자유라는 담화를 냈는데 정작 이는 대외 매체인 조선중앙통신 등에만 보도됐다. 대내 매체인 노동신문에선 다뤄지지 않았다. 이튿날 김정은의 초대형 방사포 현지 지도를 노동신문을 통해 대대적으로 알린 것과는 대조적이었다. 북한이 대남 오물 공세를 퍼부은 일일에도 대내 매체들은 최선희 외무상 등 당 간부들이 김정은이 지켜보는 가운데 재교육을 받았다는 소식만 알렸다. 북한이 확성기 방송 재개를 빌미로 고강도 도발에 나설 경우 마땅한 대응책이 없는 것 아니냐는 질문이 뒤따르는 이유다. 이에 대해 장호진 대통령실 국가안보실장은
반복될 경우 우리의 대응 단계도 더욱 높아질 것이라고 예고했다. 한미연합 자산을 활용한 정찰 강화 등 다양한 억제력 강화 조치도 병행할 것으로 보인다. 대남 오물풍선 세례를 대규모로 퍼붓던 북한은 2일 밤 돌연 담화를 내고 대남 오물풍선 살포 중단을 선언했다. 남측에서 대북 전단을 살포하면 오물풍선을 다시 날려보낼 거라는 조건부 중단이었다. 이를 두고 우리 정부에선 북한이 오물풍선은 물론이고 더 강도 높은 도발까지 염두에 두고 향후 자신들의 도발에 대한 책임을 한국에 돌리기 위한 명분 쌓기용으로 보고 있다. 일각에선 도발과 회유 제스처 등을 반복해 남남 갈등을 심화시키는 북한 특유의 계산된 심리전이란 분석도 나온다. 남성욱 고려대 통일융합연구원장은 북한이 대북전단 살포를 빌미로 오물풍선을 살포한 이후 정치권에선 대북전단 살포에 대한 정부 대응을 비판하는 목소리가 나오는 등 남남 갈등이 빚어졌다며 가성비 높은 오물풍선이란 도발로 갈등을 심어줬으니 도발을 계속할 이유가 없는 것이라고 했다. 특히 대북 확성기 방송이 전방 지역 MZ세대 병사들에게 끼칠 영향을 북한 당국이 우려해 급하게 오물풍선 살포 중단을 발표한 것일 수 있다는 분석도 정부에서 나왔다. 북한은 우리 정부가 오물풍선 도발에 맞서 대북 확성기 방송 재개 방침을 시사한 지 5시간 만에 담화를 냈다. 북한은 1980년대 이후 출생한 북한판 MZ세대 통제 단속에 최근 애를 먹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K 콘텐츠를 찾아본 MZ세대는 급속도로 늘었고 북한이 장마당 통제를 강화하면서 MZ세대의 저항감은 증폭됐다. 김정은이 대한민국을 적대적 교전국이라고 선포하고 자신을 태양이라 부르는 등 신격화하는 것도 MZ세대 이탈 가능성을 우려한 것이란 해석이 나온다. 그런 만큼 전방 지역을 지키는 MZ세대 군인들이 대북 확성기 방송을 듣고 급속도로 사상이 이완될 가능성을 북한 당국이 우려하고 있을 것으로 보인다. 정부 소식통은 북한으로선 MZ세대 군인들이 아예 이탈할 가능성까지 걱정하지 않을 수 없는 상황일 것이라고 전했다. 한국 정부가 북한 정권의 오물풍선 살포에 대응해 대북 확성기 방송 재개 여부를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진 가운데 북한군 출신 탈북민들은 확성기 방송에 긍정적 역할이 많다고 말했습니다. 북한 장마당 세대 군인들은 특히 K-팝과 뉴스를 크게 반길 것이라고 내다봤습니다. 확성기 방송 종소리 북한 동포 여러분, 여기는 자유의 소리 방송입니다. 이 소리는 자유와 평화 그리고 희망을 알리는 종소리입니다. 북한군 출신 탈북민들은 정부의 사각지대인 최전방 북한 군인들에게 확성기 방송은 단비와도 같다고 말합니다. 10년이란 길고 무료한 군 생활을 거의 유일하게 달래주는 고마운 존재란 것입니다. 잠복근무 나가면 심심하진 않았다, 그런 얘기를 했었고요. 그런 것들이 북한 군인들한텐 긍정적으로 들리죠. 왜냐하면 한국의 아이유라든가 가수들이 불러주는 노래를 들으면서 북한의 군인들은 최전방에서 한국의 문화를 조금씩 간접적으로 접하는 거죠. 그러면서 흥얼거리기도 하고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라고 생각하거든요. 실제로 DMZ를 넘어 한국의 망명한 일부 북한군 병사들이 소녀시대 등 한국의 유명한 걸그룹 노래들을 이미 잘 알고 있었다고 증언한 바 있습니다. 과거 판문점 공동경비구역을 통해 한국의 망명에 세계적으로 주목받았던 땡땡씨도 지난 2020년 워싱턴을 방문해 가진 행사에서 이런 경험을 공유했습니다. 녹취제가 어느 순간부터 한국이나 자유에 대한 동경을 하기 시작했어요. 드라마나 영화, 노래를 통해 많은 한류를 접했고 JSA에서 특히 군 복무하던 시절에 캐나다나 프랑스, 영국, 중국 이쪽에서 관광 오시는 분들을 보며 아, 저런 게 자유로구나 하고 느낀 결과 어느 순간부터 자유를 동경하게 됐던 것 같아요. 한국의 대북 확성기 방송은 1963년 박정희 정부 때 시작됐습니다. 북한이 김일성 주석의 지시로 전년인 1962년 휴전선 일대에 확성기를 먼저 설치하자 맞대응으로 시작했고 1972년 7.4 남북 공동성명 채택으로 중단됐다가 1983년 북한 정권의 아웅산 폭탄 테러 이후 재개됐습니다. 이어 2004년 남북 군사합의를 통해 중단된 뒤 2010년 북한의 천안함 폭침, 한국군 장병 2명이 크게 다친 2015년 목함지뢰 사건, 이듬해 북한의 4차 핵실험 등 중대 도발이 있을 때마다 철거와 재개를 반복했습니다. 그러다 남북이 합의한 2018년 4월 판문점 선언 이후 지금까지 방송은 중단됐습니다. 한국군 관계자들에 따르면 고출력 스피커를 장착한 대북 확성기 방송은 청취 거리가 10km부터 30km에 달합니다. 성능이 약해 한국군 진영에서 소리가 윙윙거리며 잘 들리지 않는 북한의 확성기와는 비교 자체가 안 된다는 것입니다. 정부가 그렇게 강력하게 거부하고 싫어하는 이유는 그게 엄청난 자신의 아킬레스건을 건드리는 것이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재개한다면 계속 지속적으로 쭉 했으면 좋겠습니다.
정성산 TV 좋아요, 구독, 알림은 큰 힘이 됩니다. 후원해주시는 모든 분들께 가열차게 멸공